모든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 바로 꿈속 세상에선 가능한 일이죠. 어떤 상상이든 실현되는 게 바로 이 꿈속이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고 나면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소녀의 낮잠 이야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조금은 신기하면서도 엉뚱한 이 소녀의 꿈속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어린 왕자 사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도 저희에게 친숙한 사파가 소개가 돼 있네요. 동화 속에서 많이 봤던 건데 어떤 거죠? 네, 그 유명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865년 루이스 캐롤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존 테니얼이 그림을 그린 작품인데요. 7살짜리 소녀인 앨리스가 어느 날 겨울가에 언니랑 같이 있다가 토끼가 조끼를 입고 시계를 차고 있어서 말을 했을 때 처음에 앨리스가 이렇게 오후에 낮에 강가에 앉아 있을 때는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 토끼가 말을 하니까 앨리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따라가죠. 따라가서 레비톨이라고 토끼 구멍이죠, 쉽게 말하면. 네. 이 레비톨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마치 SF 영화의 웜홀처럼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떨어져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이 레비톨, 그러니까 토끼굴로 이 앨리스가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그 정확하게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요. 네. 계속 떨어지다가 딱 도착한 것이 복도. 복도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낮은 복도에 여러 개가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등이 달려 있는 그 복도에 도착하는데 여기 도착해서 처음에 이제 그 앨리스가 전체가 다 유리로만 만들어진 다리가 3개인 테이블을 만나요. 유리 테이블을. 그 네. 테이블 위에 열쇠가 있고 이 열쇠로 그 문 중에 작은 문, 아주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열쇠로 그 공간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열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파란 물병이랄까요? 네. 약병이 있고 이 약병을 앨리스가 독약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보다가 아무 경고 문구가 없으니까 네.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키가 확 작아지죠. 24cm로 키가 작아집니다. 이때부터 저는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이 시점부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마시고 키가 작아진 앨리스, 그리고 다시 조금 뒤에는 또 케이크를 먹고 키가 커진 앨리스, 이렇게 12번에 걸쳐 이렇게 몸이 크게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앨리스가 그 어떤 물통에 있는 약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사파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바로 이 물병인데요. 네. 이 유리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이
초록, 여기 지금 초록으로 칠해져 있는데 초록 네. 물병에 드링크, 그러니까 마셔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예전에 우리도 이제 지금도 독약이면 표시가 있죠. 경고, 네. 뭐 마시지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앨리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험심이 굉장히 많은 소녀지만 또 조심스러워요. 이럴 네. 때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는데 그런 경고 문구가 없으니까 이 바로 이걸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면서 키가 24cm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확 줄어들어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도착한 앨리스, 만나게 되는 동물들도 참 신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두꺼비가 그냥 두꺼비가 아니라 모자를 쓴 두꺼비라든지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등장인물들을. 네, 굉장히 동화라는 것의 재미는 사실은 이 일상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 동물이 약간 의인화되어 있는 이 재미가 참 크죠. 여기서는 사실 이제 뭐 하인 복장을 한 물고기, 뭐 하인 복장을 한 개구리 또 나오고 아니면 뭐 도마뱀도 나오고 뭐 토끼가 처음에 이제 회중시계를 차고 있는 토끼 이렇게 굉장히 뭐 가짜 거북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면서 나중에 특히 재밌는 것은 이제 뭐 홍학이 나오는데 홍학이라고 목이 긴 새가 있잖아요. 네. 이 홍학을 크리켓 놀이에 뭐 이렇게 채로 사용하게 되고 고슴도치가 공으로 등장하고 뭐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상징이 충만한 근데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친근한 동물들이라는 거죠. 네, 정말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장면이 바로 이 트럼프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크로키 경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장면도 사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 지금 보면 이 이제 앨리스가 이제 모험을 여러 이제 동물들을 만나죠. 사실 모험은 누군가를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앨리스가 뭐 이렇게 공작 부인도 만나고 누구도 만난 후에 이제 이 크리켓 놀이를 하러 이제 하는 여기 여왕을 만나는데요. 네. 이걸 보면 트럼프 나라죠. 트럼프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러게요.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미를 키우고 있는 이 정원사들은 바로 스페이드로 등장을 하고요. 신하들은 다이아몬드로 등장하고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귀족들은 하트로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루이스 캐롤이 이렇게 각자 이 트럼프의 모양에 맞게 각자의 인물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난 후에 앨리스가 이 여왕과 크리켓 놀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숨바꼭질처럼 하나의 굉장히 이상한 힌트랄까요? 아니면 네. 뭐랄까 좀 숨은 그림 찾기랄까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앨리스 그 머리띠를 하고 오셨는데 네. 앨리스가 되어서 여기에 숨은 그림 찾기 뭔가 하나의 동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동물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저 오른쪽에 그 신하 뒤에 있는 맞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뒷다리, 네, 뒷모습으로 숨겨져 있네요. 뒷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바로 네. 하얀 토끼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약간 앨리스 여행의 네. 중요한 동반자처럼 항상 길동무처럼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 장면, 이 트럼프 월드를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놀라운 점이 뭐냐면 보통의 동화면 교훈을 주고 그쵸?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이 여왕은 굉장히 잔혹하다면 잔혹하죠. 마음에 안 들면 다 목을 쳐라, 목을 베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놀랍고 이제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얘기지만 이 동화책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사이 그 또래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는 이유가 그게 그냥 재밌는 즐거운 놀이라고만 생각한대요. 그게 어떤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이 동화책이 이 상대가 되는 동화책을 읽었으면 좋을 대상이 딱 고 10대 초반의 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목을 쳐야 되는데 네. 칠 목이 별로 없어요. 인물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지만 어느 인물이든 여기도 지금 네. 목이 이렇게 정확히 잘 안 그려져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짓궂은 농담처럼 루이스 캐롤이 그린 게 아닌가.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린 왕자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어린 왕자와는 조금 다른 듯해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어른이 돼서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를 하는데 이 앨리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뭔가 내용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어릴 적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읽어본 적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지금은 그냥 동화책이기도 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철학서이기도 하고 뭔가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많은 해석과 주석이 달려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놀이를 볼 때 그 놀이를 볼 때는 재미없는데 아이들 노는 건 재미없죠. 모래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뭐 이건 무너뜨렸다 다시 짓고 참 재미없어 보이는데 막상 하면 참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우리가 이렇게 독자로 읽을 때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게 앨리스가 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런 인물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만약 꿈속이라도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른이 쓴 아이를 위한 뭐 철학책이라든가 어떤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선생님 같은 마음에서 쓴 책이라면 네. 루이스 캐롤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다 그냥 조카들과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쓴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이제 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작가분도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루이스 캐롤이 사실은 수학자였는데 참 어떻게 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작가로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작가였나요? 루이스 캐롤은 원래는 이제 예명이고 필명이고요. 네. 원래는 찰스 도지슨이라는 게 본명인데 이 19세기 중후반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요. 네. 그 옥스포드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독특한 이력이죠. 근데 그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갖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그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는 약간 굉장히 좀 잘생겼지만 약간 입술도 삐뚤어져 있고 파란색, 그러니까 푸른색 눈동자인데 색깔이 좀 다르고 약간 어깨도 기울어져 있고 무엇보다 말을 좀 더듬었대요. 네. 그러니까 목사로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대요. 말을 자기가 더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가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기도 잘 못하고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네. 참 재밌는 건 그런데 어린이와 둘만 있을 때는 완전 확 변해서 뭐 완전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아이들 정말 즐겁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어릴 적부터 그는 이제 마술도 배우고요. 연극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굉장히 이런 어린이 다 자란 어린이 같은 어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가 가장 큰 열정을 보인 것은 어린 소녀들을 즐겁게 하는 것. 뭐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물론 남자 아이들은 안 좋아했대요. 어린이들 중에서 남자애들은 또 안 좋아하고. 네, 약간 오해를 살 만한 네. 그런 이력인데 실제로 이제 이 앨리스라는 이 책 제목에 나오는 주인공인 앨리스도 네. 실제로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에 있을 때 학장의 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7살짜리 딸이었는데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 자매들과 함께 강가에 이렇게 물놀이를 갔을 때 항상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앨리스라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찰스 도지슨한테 이 오늘 해줬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그가 이제 고민을 하고 맨날 며칠씩 고뇌를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막 네. 했던 얘기들이 그걸 다시 책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던 첫 번째 발표했던 책이 땅속 나라의 앨리스였고 그걸 조금 더 나중에 잘 됐을 때 존 테니얼이 그림을 붙여서 이제 발표한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 자체가 자기가 좋아했던 이 소녀인 앨리스를 위해서 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도 좀 깊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읽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흰 토끼죠. 네. 이야기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즐처럼 숨어있는 흰 토끼인데 이 토끼가 조끼를 입고 시계를 차고 있다. 회중시계를 차고 있다. 이 설정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항상 바쁘다 그러고 늦었다 그러고 네, 이렇게 맞아요. 분주히 막 움직이죠.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끼를 입고 회중시계를 찬 것은 전형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늙었고 그리고 약간 우유부단하고 네. 소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바꿔 얘기하면 앨리스는 과감하게 모험을 즐기고 용기가 있고 젊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앨리스와 가장 약간 반대되는 캐릭터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런 흰 토끼라면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채셔 고양이거든요. 네. 공작 부인의 부엌에 처음 등장했다가 나뭇가지에 등장하고 나중에 크리켓 노래에 등장하는데 네, 왼편에 징조키. 보시면 저 채셔 고양이가 있죠. 저 채셔 고양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앨리스가 이제 여행을 다니니까 나와서 이제 길을 묻죠. 나무 위에 있는 채셔 고양이를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없으면 어디로든 가라. 네. 어디든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 그러니까 앨리스가 어디든 도착한다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길이든 어느 길을 선택하든 도착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하나만한 얘기 같고 네. 썰렁한 농담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대단히 철학적인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채셔 고양이를 유심히 보면 마치 보름달에서 금음달이 되듯이 서서히 사라져요. 이 고양이 사라지는 게 요즘 영화 기법으로 얘기하면 페이드 아웃 되는 네. 거죠. 천천히 사라져서 몸통이 사라지고 얼굴이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고양이의 미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가 이렇게 크게 웃고 있는 저 웃음이 제일 마지막에 네. 사라져요. 그래서 미학에서는 채셔 고양이의 본질은 이 웃음이고 이 웃음이 머물 물질, 육체가 필요했던 게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채셔 고양이의 본질은 미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150여 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앨리스를 기반으로 한 뭐 만화나 또 여러 가지 영화들, 패러디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티브로 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제목처럼 좀 이상해요. 예, 이 원더랜드라고 원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누군가 놀듯이 마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어떤 한 세계가 있다면 거기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인생에는 누구나 다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환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그거를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빈틈없이 잘 짜여져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고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각자 자기의 어떤 원더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은 뭐 교훈이 따로 없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작가님과의 대화 통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